네, 안녕하세요. 원광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 안여진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시대의 감성을 담은 공간, 원광대학교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원광대학교 박물관은 1968년에 개관을 하였고 1987년 6월에 현재 건물로 신축하면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립 목적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마한과 백제시대 정치 문화의 중심지였던 익산 지역의 역사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알리기 위한 목적이고, 더불어서 익산 지역의 중요한 문화유산을 수집 정리하며 이에 대한 전시와 교육, 그리고 더불어서 조사와 연구를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었습니다. 원광대학교 박물관이 현재까지 이루었던 발굴 성과 중에 주요 발굴 실적인데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했던 천동리 시골조사입니다. 일반 경지를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그에 앞서 시골조사를 시행을 했고, 그 결과 구석기 시대 석기류와 옹감묘, 그리고 토기, 기와편 등이 수습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표토층에서 수습된 돌날 몸돌 석기와 좀돌날 몸돌 석기가 후기 구석기 시대, 그러니까 35,000년에서 10,000년 전으로 추정이 되었고요. 원삼국 시대부터 이제 삼국 시대 주거지에서 사용한 붓도막 흔적으로 파악되는 40여 개의 기둥구멍이 또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3세기 중엽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옹기 2개를 합해서 매장을 한 옹감묘도 발견이 되었고요. 따라서 백제시대 와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의 다양한 유물이 발견된 주요한 곳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표토층에서 발견이 된 구석기 시대 석기류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아래 부분이 이제 옹간이 노출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 이제 또 다른 발굴 성과로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을 했던 미륵산성 건물지, 남문지 발굴 조사가 되겠습니다. 산성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산성 중턱에 위치한 건물지와 일부 성곽, 8분 능선에 위치한 남문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발굴 유물은 무문토기편, 그리고 금마저성명이 새겨진 기와편 등 다양한 편들, 토기편, 기와편, 그리고 동모 등이 수습이 되었습니다. 특히 청동모가 출토되면서 미륵산성 일대가 청동기 시대 실생활 공간으로 사용이 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건물지에서 발견이 된 통일신라 시대 금마저선명이 새겨진 기와편에 의해서 이 통일신라 8세기경에 중축이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조선시대 전기에 이제 이 산성이 더 이상 운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이유는 백자편, 조선시대 백자편이 이제 지극히 매우 적게 발견이 되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건물지 발굴 전경인데요. 밑에 보시는 지금 이렇게 물이 차여 있는 곳이 저수시설이고요. 그 아래 하부 부분이 이제 그 남문지 장경이 되겠습니다. 표토층에서 발견이 된 금마저선명문이 있는 이제 기와가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것이 건물지에서 출토된 동모, 그리고 기타 기와류들을 수습한 모습입니다. 이 밖에 이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한 제석사지 폐기장 발굴 조사입니다. 이곳은 기와편들이 수습이 되면서 익산 지역
이제 기와를 공급을 한 기와 가마터가 아닐까라는 추정으로 조사가 실시가 되었는데요. 발굴된 유물로는 수막색편, 암석기와 그리고 건물 벽체편, 소조상편 등이 수습이 되었고 기와 가마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 미루어 간세음 응원기에 있는 것과 같이 정관 13년, 그러니까 639년에 하늘에서 벼락이 친 뒤에 제석사의 불당과 7층 목탑이 모두 불에 타서 전소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토대로 보면 발굴한 지역은 제석사의 화재로 소실된 건축 폐기물들을 갖다 버린 일종의 쓰레기장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이 아래 부분이 제석사지, 현재 제석사지 일대가 되겠고요. 위에 부분이 발굴을 한 제석사지 폐기장입니다. 당시 발굴 조사를 하는 모습의 전경이고요. 그때 당시에 수습된 이제 소조 불두 편에 소조 보살상 편이 노출된 상태 모습이고요. 그 아래는 벽 쪽에 악기상의 일부 편이 노출된 모습입니다. 옆에 있는 사진이 바로 수습된 보살상의 머리 편이 되겠고 그 아래가 손, 옆에 있는 이 신체 부위는 불상의 그 신체 일부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는 그 편인데요. 벽체 편인데 표면에 안료가 확인이 되어서 백제시대 벽화 안료 성분을 조사하는데 연구하는데 귀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익산 지역 인근의 발굴 조사 성과로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한 고창 중림리 제고인돌 발굴 조사입니다. 2419호하고 2433호 고인돌을 이제 원상복구하는 계획에 맞춰서 조사가 실시가 되었고요. 2433호 고인돌에서만 점토대 토기, 원형 점토대 토기와 토기편 일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특히 2433호에서 발견이 된 원형 점토대 토기를 토대로 고창 지역 고인돌이 초기철기 시대까지 축조되었다라는 사실이 확인된 굉장히 주요한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2419호 고인돌이 태풍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기 전의 상태 모습이고요. 아래의 사진은 이제 발굴 조사를 하면서 하부 구조가 노출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2433호 고인돌도 태풍에 의해 도개되기 전의 모습과 그리고 발굴을 하면서 매장 주체부가 노출이 된 모습인데요. 이렇게 노란색 원형으로 제가 표시해둔 이곳에 그 원형 점토대 토기가 거의 완형에 가깝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익산 지역과 익산 인근 지역의 또 다른 발굴 성과로는 익산 낭상면 성남리 고분군에 이제 1994년 발굴 조사를 시행한 것인데요. 백제시대 석실분과 고려시대 고분 25기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옆에 보시는 사진처럼 판석조 석실분 11기 등 이제 확인됐고 이 밖에도 다양한 형태의 고분이 확인됐습니다. 수습된 유물로는 백제시대 그리고 고려시대 토기편과 그리고 고려시대 이제 청자편 그리고 청동제 수저 등이 수습이 되었습니다. 군산 옥고 납포면 장상리는 1991년에 발굴을 시행을 했는데요. 당시 백제시대 석실분 6기하고 고려시대 토강묘 1기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장상리 1호분 석실과 장상리 4호분 석실인데요. 판석과
탄상석을 사용해서 축조를 했고, 이 석실 안으로 들어가는 연도가 이제 확인이 된 바에 따라 6세기 고분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석실 내부에서 관정이 수습되면서 안에는 목관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원광대학교 박물관의 전시실은 각 층마다 주제와 시대에 따라 마련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이제 전체가 옹기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호남 지역과 전국에서 수집한 19세기 후반부터 근대 시대에 제작이 된 옹기 300여 점 가운데 200여 점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옹기 전시실은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에 이르는 질그릇과 오늘 날에까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 속 도구로 제작되면서 다양한 쓰임, 그리고 다양한 형태, 다양한 공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옹기는 주로 음식을 저장하거나 음식을 이동하고 그리고 식사를 하기 위한 그런 식기류들로 제작이 되지만 이 외에도 건축 부재, 기와 아니면 목욕탕 같은 그런 건축 부재로 등으로도 제작이 되었음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가운데 있는 원형의 옹기 3점이 바로 목욕을 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이 된 옹기인데요. 주로 가정집에서 방에다가 가다 놓고 물을 부어서 목욕을 하고, 목욕이 끝나면 밑에 구멍 부분에 마개를 열어서 물을 배출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 되게 활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형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뒤에 보시는 것은 부엌이 되겠는데요. 보통 이제 옹기가 가장 많이 쓰이고 다양한 형태의 기형을 갖고 있는 공간이 바로 부엌이 되겠죠.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크기의 옹기들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장독대가 되겠습니다. 장독대는 음식을 담은 옹기들을 한데 모아 보관하는 공간인데요. 이 장독대는 아직까지도 현대 생활 속 일반 가정집 이제 한옥이라든가 마당에 있는 그런 집 가정주택에는 저런 장독대의 모습을 아직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장독대에 한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음식, 장류나 그런 다양한 음식을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청결해야 되고 가장 위생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악한 기운이 들어서면 안 되는 공간이죠. 그래서 옛부터 선조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정한수, 가장 깨끗한 물을 떠서 천룡 신에게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런 풍습은 현대인들한테도 이어지고 있는 풍습이기도 하죠. 이 밖에도 옹기는 우물가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전북, 옥부, 서수에서 사용했던 옹기로 만든 우물이 되겠습니다. 저희 원광대학교 박물관에서 직접 그 옹기를 가져와서 복원을 한 전시 공간인데요. 주로 우물은 그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데 양반이나 이제 좀 부잣집에서는 가정에다가 개인 그 가족만 사용하는 우물을 두었다고 합니다. 호남 지역 옹기들은 대체로 이 몸체가 둥그런 형태를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물을 담아서 운반시키는 용도로 쓰이는 물동이, 이런 물동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운반하기 쉽게 손잡이가 달려있는 옹기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옹기는 이제 다양한 형태뿐만이 아니라 겉 표면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문양이
시문이 되어 있는데요. 유약을 바르고 난 뒤에 손을 이용해서 손가락으로 긁어내듯이 그림을 그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약이 벗겨진 부분이 색깔이 붉은색을 띠는 이런 그림이 형성이 됩니다. 옆에 있는 것은 나뭇잎을 붙인 다음에 유약을 바르고 그 유약을 바른 뒤에 나뭇잎을 떼어내는 방법으로 문양을 도출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이 옹기가 얼마에 판매가 된다라고 하는 금액을 써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옹기는 담뱃잎을 보관하는 옹기다라고 이 옹기 쓰임과 사용 용도를 표면에다가 아예 새겨 넣어서 제작, 판매하는 예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쌀이나 곡물들 같은 경우를 이제 다량으로 비축하기 위해서 제작이 된 대형 옹기가 되겠고요. 위에 뚜껑 부분은 손잡이가 달려 있어서 따로 별도로 또 사용할 수 있는 옹기가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보신 이제 다양한 옹기들은 더 다양하게도 쓰이는데요. 술을 담아서 사용하는 술병, 그리고 제례, 제사나 의례 때 향을 피우는 용도로 쓰이는 향로, 그 다음에 갖은 양념을 보관을 하는 양념단지인데요. 이런 양념단지는 요즘 식당에서도 흔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둥이, 입구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겹 아가리 옹기인데요. 이 옹기는 된장, 고추장, 그리고 간장, 그런 단내가 나는 발효 음식물을 보관하는 옹기입니다. 단내가 나면 벌레가 꼬이죠. 그래서 이 아가리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이 홈 부분에 물을 담아서 사용을 하는데요. 물이 있어서 왜 벌레가 끼는 것을 방지하는 되게 과학적 원리로 제작이 된 옹기라고 합니다. 선사백제실은 선사시대부터 백제시대까지 이제 토기의 여러 형태와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으로 전시하였습니다. 비파형 동모와 그리고 집 모양 토기, 그리고 만 지배 세력의 묘제로 알려진 대형 옹관들을 전시하고 있는 곳입니다. 청동기 시대의 다양한 석기의 모습인데요. 도끼류는 이런 나무에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홈자기도 나무에 장착을 해서 이렇게 찍어내는 용도로 쓰였죠. 그리고 이제 돌랏, 농경사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도구인데요. 뭐 별을 벤다거나 하는 이제 낫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익산시 망성면 그 석천리에서 발굴을 한 옹관인데요. 청동기 시대에 실제 생활에서 사용을 했던 옹기를 옹관으로 대처하는 그 사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겠고요. 익산 지역에서 출토가 된 비파형 동물, 그리고 붉은 토기 등 다양한 청동기 시대의 토기와 그리고 동모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그릇 받침의 용도의 토기인데요. 옆에 있는 것은 집 모양의 형태를 띠고 있는 매우 개성이 강한 토기이고, 또 측면에 있는 이 그릇 받침 기대는 백제시대 곡선미를 그대로 잘 반영하고 있는 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일신라 고려도자실은 통일신라 시대 토기부터 고려시대 청자까지 전시를 한 공간입니다. 더불어서 1990년 진설이 18호, 그리고 1993년 진설이 20호, 1997년부터 1998년도까지 시행했던 유천리 칠구역 발굴조사 때 수습된 청자편과 요도구의 일부를 함께 전시하고 있어서 청자의 제작 과정과 방법을 관람하는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청자들을 전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끝쪽 부분에 유천리 지역에서 수습된 요도구 청자편입니다. 청자는 제작 기법에 따라서 순청자, 상감청자, 그리고 철화청자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순청자는 안료가 인위적으로 가해지지 않은 것을 이제 순청자라고 하고요. 상감청자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테토와 다른 하얀색의 안료와 검은색의 안료를 긁어낸 부위에다가 메꿔 넣어서 인위적으로 이런 구름 무늬와 항문양을 인위적으로 도출시킨 것을 상감청자라고 합니다. 기름을 담은 같은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병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 밖에도 향로도 제작이 되었는데요. 선으로 원하는 문양을 판에서 이런 문양을 표현을 해낸 청각청자, 음각청자가 있고, 옆에 있는 거는 합입니다. 뚜껑과 몸체가 있는데 분합이라고 해서 뭐 화장품이라든가 그런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루들, 그런 거를 담는 용도로 쓰였던, 실생활에 쓰였던 청자들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두 개의 청자는 차를 마시기 위한 찻잔인데요. 다완이라고도 부릅니다. 순청자 옆에 있는 것은 아무 문양이 없어요. 그래서 무문 순청자라고 하고, 옆에 있는 거는 문양이 보이시죠? 그래서 내가 뭐 꽃 문양, 덩쿨 문양을 원한다 그러면 그 덩쿨을 제외한 표면을 깎아내면 내고, 그리고 초벌구이 하고 나서 유약을 바르고 재벌구이 하면 깎여진 부분에 유약이 많이 묻으니까 이런 진한 색, 내가 원하는 문양이 도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청자를 이제 음각청자라고 부릅니다. 고려시대 청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죽순 모양, 그리고 표주박 모양도 있고요. 참외 모양의 청자도 있습니다. 이런 청자를 가리켜서 상형청자라고 하는데, 주전자뿐만이 아니라 찻잔과 찻받침도 연꽃잎을 연상하는, 연꽃과 연꽃잎을 연상하는 형태로도 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국화 문양을 연상시키는 또 찻잔이 있습니다. 손잡이가 달려있는. 이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베개, 그리고 의자도 청자로 제작해서 지금 보시는 장면처럼 고려인들이 실생활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고려 사람들은 차를 정말 많이 마셨고 정말 즐겼다고 해요. 그래서 증각국사 해심스님이 쓰신 시구에는 차를 다리는 밤, 차 끓는 연기가 달의 개수나무를 감싸네 라는 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는 고려시대 때, 요즘에도 이제 차를 잎을 우려서 마시는 차가 있고, 차 가루를 풀어서 마시는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어떻게 즐겨 마시느냐에 따라서 차의 청자, 다기의 종류도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청자와 조선시대 백자 중에 특별히 주전자의 형태를 비교하는 전시 공간인데요. 고려시대 청자는 좀 길쭉합니다. 그리고 손잡이가 좀 가늘고, 물이 나오는 주고 부분이 길고 좁아요. 반면에 조선시대 백자의 주전자는 몸이 짧고 옆으로 퉁퉁한 형태이고, 몸체부에 손잡이가 매달려 있는, 요즘 현대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주전자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색의 안료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넣는 청아백자들도 많이 생산이 되었죠. 조선시대 조자실은 조선시대의 분청사
악기에서 백자로 변하고 발달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분청사기와 그리고 백자, 순백자, 그리고 묘지석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분청사기는 15세기 초경부터 상감청자의 들을 이어서 발생을 했고 16세기 전반에서 중반경에 이제 백자에 흡수되면서 점차 소멸되었습니다. 분청사기는 그 안료를 어떻게 바르느냐 그리고 문양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그 기법에 따라서 달리 불리는데요. 붓을 이용해서 겉에 유약을 바르는 기알 기법과 그리고 안료통에다가 이 사발을 넣었다 빼는 이제 덤벙 기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화문양, 일정한 문양을 동일하게 이렇게 쭉 일렬로 찍어내는 인화 기법이 있고, 그리고 원하는 부분을 이런 표면을 깎아내는 박지 기법, 그리고 철과 안료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철화 기법 등의 다양한 기법을 이용해서 분청사기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백자는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서 제작이 되었는데요. 안료의 장식 기법에 따라서 상감백자, 지금 이제 이 옆에 식물무늬, 초화무늬 있는 것이 상감백자, 옆에 아무 문양이 없는 것을 순백자, 그리고 푸른색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청화백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말까지는 동화 안료를 이용해서 용을 그린 이제 철화백자가 있고, 그리고 18세기 초부터 19세기 후반까지는 청화 안료와 동화 안료를 이용해서 그린 청화백자가 상당수 제작되었는데 특히 문방고류가 많이 대량 생산되었습니다. 조선시대 백자 역시 다양한 형태와 그리고 다양한 쓰임의 백자가 생산되었는데요. 붉은색의 꽃이 그려져 있는 동화안료를 이용해서 그린 동화백자는 붓을 꽂는 필통, 그리고 사방탁자에 놓여 있는 달 항아리는 관상용으로 많이 쓰였고요. 그리고 용문양이 청화안료로 그려진 용주는 옆에 보시는 바와 같이 꽃가지를 꽂거나 연회 때 술을 담는 용도로도 쓰였습니다. 그리고 하얀색 순백자는 이런 기로연 장면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요. 꽃을 꽂아 놓는 꽃병으로도 쓰였기도 하고요. 실제로 선비들이 공간했던 사랑방에는 다양한 관상용 백자로 방을 꾸며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도자기 속에는 길상문양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기사회생과 부귀를 상징하는 파초문이 있고, 그리고 부부의 사랑을, 결실을 의미하는 매화와 대나무를 함께 그려놓은 매화 대나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꽃, 모란으로 백자 표면 전체를 그려놓는 예도 있습니다. 생활민속실은 전통 농경사회에서 사용했던 각종 농기구를 비롯해서 목가구, 장신구, 그리고 자급자족하면서 보냈던 조선시대 생활상을 이해하기 쉽게 배틀을 짜는 모습, 대장간, 그리고 그때 당시의 풍습을 보여주는 혼례식을 재현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인이 배틀을 짜는 모습이고, 배틀을 짜기 위해서 실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 실은 이제 이 물레를 통해서 생산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연출해서 전시를 하고 있고요. 조선시대 남성들이 갖추는 의복의 다양한 종류와, 그리고 신분에 따라서 착용하는 모자의 쓰임 기능들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남성들이 사용하던 문방고류와 목가구
등을 함께 전시를 하고 있고요. 조선시대 안방에서 주로 생활했던 여성들이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생활을 했고 어떤 장신구로 몸을 갖추었고 꾸몄는지를 함께 전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혼례 때 쓰이는 용무늬가 있는 비녀, 그리고 양반집 여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했던 굉장히 화려한 죽잠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제 놀이개로서 신문, 부를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이제 여성들이 안방에서 주로 바느질을 하면서 보냈는데요. 이제 반지꼬리의 실패와 그리고 바늘 도구, 바늘쌈 도구들을 연출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현대인들은 이제 한 식탁에서 한 가정이 밥을 먹는 그런 식문화가 있는데요. 조선시대에는 1인 1상, 한 사람이 개인상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소반들을 또 그 식사용, 그리고 술을 마시는 용도, 차를 마시는 용도에 맞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몸이 아프면 다 약국이나 약병을 가는데 옛날 선조분들도 약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약방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재현을 했고 한약을 제조할 때 사용하는 다양한 도구들을 함께 전시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무속실은 전통 무속신앙에서 주인공인 무당과 그 무당들이 사용하는 무신기, 그리고 무속화, 무신상을 함께 전시한 공간입니다. 무당들이 섬기는 다양한 신들을 쉽게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그림과 조각을 신령의 신분에 맞게 전시를 하였고요. 무당들이 구슬할 때나 점을 칠 때 사용하는 각종 무구류들을 그 성격에 맞게 또 전시를 했습니다. 황해도 지역의 무당이 이제 우리나라 강신무 중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예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황해도 지역에서 제작이 된 무신도가 되겠습니다. 구슬할 때 99개의 방울이 달려있는 요령과 그리고 부채, 그 다음에 신의 얼굴을 상징하는 동그란 명도를 뒤에 걸어놓고 구슬 연행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실제 구슬하는 장소에서 그대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옆에 굉장히 화려한 그림들이 펼쳐져 있는 것이 황해도 지역의 구청, 구슬 연행하는 모습이고 그 아래에 이 장면이 이 호남 지역, 특히 익산 인근에 있는 부안 지역에서 요즘에도 연행을 하고 있는 구청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 호남 지역은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이 구슬하는 게 아니고요. 세습무당이라고 그래서 집 안에서 대대손손 그 무업을 이어나가는 무당들이 이제 구슬하는 하고 있습니다. 4층 서화기증유물실에는 원광대학교 박물관에서 수집을 한 서화류와 그리고 기증을 받은 유물을 함께 전시한 공간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유물들은 고영곤 박사님께서 기증해 주신 유물들을 그대로 이제 전시를 한 공간이고요. 지금 보시는 곳은 인삼 박순호 교수님께서 기증해 주신 서화, 익산 이 호남 지역에서 활동했던 근대 서화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초상화는 이제 시대에 따라서 그 그림의 구성과 구도, 그리고 신본에 따라서 그림이 이제 표현되는 방식이 차이가 있는데요. 옆에 보시는 박상 초상화, 가운데는 고종황제 어진, 그리고 끝에 있는 분은 사명대사 진영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문인이나 무인을 그린 그림을 초상화라고 하고, 임금을 그린 그림을 어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스님을, 영정을 그린 그림을 진영이라고 부르는데요. 조선시대 전통 초상화 기법은 박상초상화하고 삼형대사 진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몸을 살짝 이렇게 옆으로 돌린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1920년경에 그려진 이 고종황제 어진은 사진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서양화 기법과 함께 병행이 돼서 그려진 근대 작품이기 때문에 정면관을 하고 있고 서양화, 음영법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원장승업의 화해연모도인데요. 오원장승업은 고종황제님이 임금에 있었던 그 시기에 왕실 그 도화서의 화원으로도 활동을 했던 분인데요. 워낙 자유분방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궁에서 나와서 일반 화가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특히 맹수나 동식물 그리고 그런 갑각류를 잘 그렸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작품 역시 매우 뛰어난 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민화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 책가도인데요. 책가도에는 선비의 신분이 바뀌거나, 그러니까 입신양명, 등용을 염원하고 바라는 내용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시는 것처럼 녹색 도기 표면에 용이 있는데요. 어룡성변이라고 해서 물고기가 용으로 변하는 신분 상승을 나타내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획 전시로 진행이 됐었던 이제 명품 전시인데요. 원광대학교 박물관에는 전라북도 유형문화재와 보물이 이제 소장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185호 건룡 15년명 감로도가 되겠습니다. 감로도는 나의 가족 또는 나의 지인이 돌아갔을 때 그분의 영혼이 이제 극락왕생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천도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를 올릴 때 기도를 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위에 부처님이 중생을 위에서 내려오시는 장면, 그리고 가운데 이 현세에서 제례 의식을 행하는 장면, 그리고 하단에 이 사람들이 이제 죽는 그런 장면, 그래서 3층 하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이 하단에 당시의 생활 풍속 장면이 굉장히 해학적으로 그려져 있다는 점인데요. 감로도, 또 다른 감로도인 대곡사명 감로왕도 보물 제1990호로 지정되어 있는 이 그림 속에도 당시의 시대 생활상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 역시 상단에는 부처님이, 그리고 하단에는 이 현세 의식을 행하는 장면, 중단에, 그리고 하단에는 전쟁을 하고 사람이 죽고 하는 그런 축생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작품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농경 생활 장면이 이렇게 하단부에 나와 있어서 그 당시 농경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또 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셨던 장면들은 주로 선비들이 직접 가까이 하는 이제 도자기들과 그리고 직접 생활하던 사랑방을 이제 재현한 공간인데요. 보통 남성은 조선시대 때 이제 남성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학문을 공부를 하죠. 지금 이 도자기와 태지석은
대군 인수 아기씨 태우와 태지석입니다. 1504년에 제작이 된 것인데요. 왕실가나 양반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태를 보관을 하고 그 태를 또 태실에다가 이렇게 묻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실이나 양반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어렸을 때부터 과거 시험은 이제 합격하기 전까지 평생을 공부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제 가까이 하는 것이 이런 문방구류와 관련된 목가구 그리고 공예품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방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책가도 외에 문자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 작품은 조선시대 19세기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유교적 교훈의 내용을 가진 효제 충신 예의 염치와 관련된 고사나 혹은 설화를 글씨와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뭐 식물 아니면 동물을 같이 병행해서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도 이제 아까 앞서 보셨던 초상화의 일종인데요. 이제 승려를 그린 그림을 이제 진영이라고 하고 일반 이제 양반가의 사람을 그린 그림을 이제 초상화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두 점의 작품은 채용신 선생이 그린 작품이 되겠습니다. 채용신 선생은 대한제국 시대부터 일제강점기 시대까지 이 전라북도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진 촬영의 기법을 도입을 해서 작품들이 거의 다 이렇게 정면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통 초상화 기법에는 뒤에 배경이 없는데 이 채용신의 그림에는 항상 이렇게 병풍이 있거나 그런 배경을 이렇게 화려하게 표현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밖에도 이항여사께서 기증해 주신 한수 작품을 전시한 한수실이 있습니다. 이항여사 분께서는 평생을 이제 다양한 작품의 도안을 따서 한수를 놓으셨는데요. 원광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런 무신도, 무속화, 그들을 이제 도안으로 해서 또 작품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아래 거북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은 향낭이라고 해서 향주머니인데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조선시대 때 이제 향수 같은 역할로 몸에 지니고 다녔던 향주머니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개의 합의 겉 표면을 이런 화려한 자수로 장식을 한 작품도 있는데요. 대체로 길상문이 되겠습니다. 뭐 수복 강령과 관련된 오래 살고 건강하고 그리고 복을 많이 받고 안녕하고 그런 내용들과 관련된 동식물을 이렇게, 요거는 이제 복숭아, 봉황 그리고 박쥐 등을 이렇게 화려한 자수로 놓은 작품들을 주로 제작을 하셨습니다. 네, 이상 원광대학교 박물관의 시대의 감성을 담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